네, 오늘 장 선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장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전략 짜보고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김종회 연구위원과 함께 위즈인베스트 김영철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셔서 이제 기분 좋게 시장 예.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또 뉴욕에서 이렇게 하락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와 함께 또 뉴욕 증시 맞물려서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어제 우리 증시는 상승 흐름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까? 예. 앞으로 이어질까요? 아니면 오늘 이슈에 좀 흔들릴까요? 사실 뭐 어제 이제 상승 흐름이 이제 좋았다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뭐 이제 영향가 있는 상승은 아니다. 지난 뭐 그런가요? 화요일 날 말씀드린 것과 이제 좀 비슷한 의견인데요. 일단은 뭐 기술적인 반등 구간, 그러니까 뭐 데드캣 바운스 내지 아니면 기술적인 반등 구간으로 좀 봐야 되고, 미국 증시 상승에 따라서 그냥 뭐 갭 상승 시작을 해서 조금 그 상승폭을 좀 이어갔다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국내 시장 거래소 지수,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를 놓고 상승을 논할 때는 분명히 시총 상위 종목, 그러니까 업종이나 종목들의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역시나 이제 전차라고 할 수 있는 IT랑 뭐 자동차가 되는데요. 왜냐면은 이게 시총 비중이 삼성전자가 한 13% 정도가 되는 부분들이고, 그 외에 뭐 현대차 그룹 합쳐가지고 20% 정도가 넘기 때문에 이 IT랑 자동차 쪽에 이제 매수세 또는 이제 그 종목들의 상승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실 지수 상승을 논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외국인 쪽에서 그 보통 이제 외국인들 매매가 그 패시브랑 액티브로 이제 나눈다라고 하면은 그 이제 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몰려있는 그 패시브 쪽보다 지금 액티브 쪽의 비중이 더 높아졌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매로 이제 뭐 지수를 컨트롤하기보다는 종목별, 업종별로 선별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또는 액티브 자금 쪽에서 그 자금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어서 사실 그렇게 시장이 썩 나이스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종이나 아니면 수급 이런 부분들을 좀 봐도 기관이랑 외국인 자체가 지금 뭐 우리가 항상 계속 뭐 시장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 코스피에 대한 뭐 반등 또는 어디까지 상승 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코멘트를 많이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 외국인들랑 기관들 같은 경우는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쪽에 조금 더 선호하는 그런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대형주 쪽에 한 119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중형주 쪽에서 281억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대형주 218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중형주에서 220억 정도를 매수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수 관련주들보다는 그 외의 종목들에 좀 더 이제 포커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에 완전히 포커싱 되어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5거래일 연속 그 코스닥 쪽에서 기관이 매수가 좀 들어왔고, 금액적으로 어제만 봐도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코스피에서 한 480억 그리고 기관이 680억 매수를 했는데, 어제 이제 외국인들은 코스닥에서 한 110억, 기관이 500억 정도를 매수를 하면서 사실 기관 쪽은 코스닥 쪽에서 수익률 게임을 벌이고 있다라고 좀 시장을 해석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시장의 반등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 그러니까 어디서 뭐 그 총성이 울리나 또는 신호탄을 잡아야 되냐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외국인들 선물이다라고밖에 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뭐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이제 외국인들 선물, 보통 이제 요즘에 장중에 뭐 수급 조절을 하면서 거의 마감에는 플랫하게 끝내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마감에 한 3,000개, 4,000개까지 매도로 선물을 마감을 시켰고, 누적으로 9월 달부터 누적으로 한 44,000개 정도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보통 5만 개에서 6만 개에서 변곡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앞에 이제 과거 경험치들을 보면은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이제 변곡이 나타나는지, 왜 중요하냐면 선물 쪽에서 변곡이 나와야 패시브 자금,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 매매를 유발을 하면서 뭐 업종이나 그런 뭐 그 시황들을 가리기보다 기계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이끌어줘야 그게 이제 분위기 반전 또는 심리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이스하지 않다라는 표현이 정말 이 시장에 좀 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급의 질 그리고 상승의 질이 좋지 못하다라고 표현을 해주셨고요.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 판단 좀 해주시죠. 외국인 수급은 딱 한마디로 매도가 축소된 거지 매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기관은 뭐 기관에 대한 뭐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뭐 그런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뭐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기사를 쓰는 것 같죠, 기자들이.
기관들은 방어 의지는 있어도 지수를 올릴 만한 힘과 의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조금 몰리고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산 가격이 뭐 전반적으로 오른다면 뭐 돈이 많이 들어오겠지만 그런 상황도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현재 수급 상황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에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뭐 팔고 도망가라가 아니라 현재 구간에서 여전히 좀 관망이 필요하다. 상승의 모멘텀까지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이 동일한 의견을 주셨죠. 이제 종목으로 한번 초점 맞춰보겠습니다. 속도를 좀 내보자면요. 이 현대차 어제 결국 15만 원대까지 터치하기도 했어요. 오늘 실적 앞두고 우려감이 상당한데요.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일단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펀더멘탈을 그러니까 센티멘탈이 펀더멘탈을 앞서고 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들이 뭐 기업 가치나 이런 부분들을 앞서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쉽게 뭐 판단하기에는 어렵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현대차 관련해서 기관 쪽에서 나온 리포트를 거의 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대차랑 그 뭐 그룹 쪽의 문제는 결국에는 심리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게 이제 수급이 풀려야 결국에는 주가가 반등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장중 또는 이제 장 마감 이후에 기관이나 그 외국인들이 한 2, 3거래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오면 거기가 일단은 뭐 단기적인 바닥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 4분기 뭐 아슬란 또 실적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신뢰의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이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거는 수급이 먼저 얘기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차나 뭐 이런 뭐 그룹주, 그러니까 뭐 자동차주를 보시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급할 필요가 전혀 없다. 기술적으로 바닥을 확인하고 그리고 뭐 접근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하나 기대할 것이 없는 현대차입니다. 김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본다면요? 장기적으로 보면 뭐 사야 되는 가격이면 맞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다 살 수는 없겠죠. 100을 사고 싶으면 지금은 한 5에서 10 정도만 발을 담그는 게 적절하지 않나. 오히려 비중이 많으신 분들이 반등 시 비중을 줄여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흐름 미리 한번 내다보도록 하죠. 중국에서 제조업 PMI 지표도 있고요. 3분기 SK 하이닉스 등도 또 포스코까지 실적 예정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중국 PMI 지표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뭐 GDP 그러니까 네. 발표 뭐 7.3으로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리커창 총리가 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코멘트를 하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뭐 예상은 한 50.2 정도가 나오는데 50을 하회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그렇게 시장에는 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 뭐 SK 하이닉스도 시간이 많으면 좀 말씀을 드리고는 싶은데 일단 뭐 실적 발표가 분명히 반도체주에 영향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지금 뭐 사상 최대 실적 그리고 뭐 그 회장 코멘트에서도 지금 하이닉스는 뭐 가보지 않은 길 뭐 정상에 서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가가 정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큰 폭의 수익을 얻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기대 수익률이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수주에서 좀 벗어나서 기관 쪽, 그러니까 뭐 코스닥 쪽에서 개별적인 뭐 그 수익률 게임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쪽 거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기관 수급을 꼭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김영철 팀장님이 뭐 기관 수급 쪽에서 좀 볼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요즘에 이제 기관이 계속 매수를 뭐 2, 3거래를 하면서 거의 신고가들을 뭐 만들어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종목을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는 않은 그런 구간인데요. 사실 토비스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기관 수급이 이렇게 꾸준히 좀 들어온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실적 자체가 사상 최대 실적 그리고 커버드 모니터 이쪽 수주가 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토비스 정도는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금 더 관심권역에 넣어보자 투비스 언급해 주셨네요. 위즈인베스트 김영철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